5개 이상 또 있어요? 우림이 크게까지는 괜찮아? 그러니까 저번 했던 거 2강의 3번 한번 해주세요. 보세요. 그 복습할 건데 지금 복습할 때는 색깔 원래 필기했던 거랑 좀 다른 색깔? 다른 색깔로 체크하면서 다시 한번 내용 점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강의 3번을 먼저 보세요. 이거 우리 사실 저번에 3일 전에 했어가지고 다 기억이 나겠지만 경기를 이거 지금 너네가 이제 내용 위주로 좀 정리하면서 중요한 문장 같은 거 다시 한번 좀 쌤이 찝어드릴 건데 일단 여기서는 너희 다 알겠지만 어디에 관한 얘기예요? 일이야 스포츠야? 스포츠 세상이에요. 그래서 주제 같은 거 많이 나오면 스포츠 경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 퍼포먼스 경기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테이킹 리스크 기억나세요? 위험을 감수해야 할 필요성 이렇게 주제로 나오면 깔끔하죠. 그래서 이거 텍사스 속담 있었고 쌤이 저번 주 금요일날 말했지만 조금 속어라고 해야 되나 일상생활에서 쓰는 그런 문법이 정확하기보다는 그런 어구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다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위로 보면 쌤 문법 같은 거는 막 그렇게 막 찍어주진 않을 거고 다시 한번 쭉 해석을 하면서 너희도 해석할 때 한글 보지 마시고요. 쌤이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쌤이 근데 문법에서 원래 문법을 다 설명해주진 않겠지만 처음 문장부터 내가 중요하다고 문법에 하는 게 뭐 있었어 혹시? 투가 전치사 투였죠? 그래서 뒤에 테이크가 아니라 테이킹이라는 거죠. 스포츠에서 위험 감수하는 테이크 리스크 같은 건 수거를 쓸 수 있으셔야 되고 그거에 위험이 따른다고 그랬고 처음에는 너가 스트러글이라는 단어 어휘는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잘 돼요? 아니야. 그리고 이때 처음이라는 건 내가 그때도 말했지만 무슨 처음을 말하는 거야? 너가 직전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바꾼 다음이죠. 그러고 나서 처음부터는 너가 좀 힘들기 때문에 자신감이 suffer 같은 것도 어휘 갖다 장난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감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자신감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당신이 의심을 할 수도 있는데 의심이라는 단어 때문에 대시 안 되고 whether밖에 안 된다고 했고 물론 if도 가능하다고 했고 그 whether 문장도 쌤이 외우라고 했었죠? 여기서 쌤이 또 문법적으로 강조했던 게 저기에 패스를 수식할 때 B야, B, on이야? on이에요. 그냥 B를 수식할 수는 없어요. 그 다음 내려가서 제기대명사 같은 것도 기억을 해주시고 어떻게 우리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생각한다고? 옛날 내 세이프 더 안전한 방식이 굉장히 잘 작동을 했었는데 훨씬 더 여기 멋지 배럴 된 때문에 여기 쌤이 꼭 외우라고 했었고 비교급에서는 비교 대상을 다시 보라고 했었는데 비교 대상 B가 the way this is going 나오죠. 지금 작동하고 있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방식보다 즉 현재의 방식과 바꾸기 이전 과거 방식을 비교했을 때 왠지 과거의 방식이 더 잘 작동했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뒤에 stick with 라는 표현 기억나세요? stick to를 보통 쓰지만 여기서는 stick을 썼고 what has worked 여기서 has worked 쌤이 이 3번은 전체적인 시제를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라고 했는데 앞으로라고 나오면 되는데 안 되고 여태까지 했던 거 알겠어요? 혹은 과거에 나와도 돼요. 그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이전 방식을 내가 계속 보수를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 4번 문장이 그 다음 문장이 지금 이 글 전체에서 나름대로 주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문장의 위치도 쌤이 알아주시고 위에까지는 계속해서 바꾼 위험을 감수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부분이라면 이 문장부터는 이제 이 사람의 의견이 들어가죠. 근데 여기서 이건 조금 외워주시는 게 좋아서 과거에 효과가 있었을 수도 있는 거 may have been 쌤이 다시 한번 강조했고요. 그리고 너를 where you're currently예요. 이거 과거 현재 기억을 잘하세요. 예를 들면 쌤이 그때 동메달 예를 들었는데 너가 현재 동메달을 따 있어. 그럼 지금 그 현재까지 너를 이르게 해줬던 것은 won't work. 여태까지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미래에는 효과가 없을 수도 있고 그 다음 미래에는 won't가 이제 생략이 된 거죠. get you where you wanna go. 너가 가고 싶은 곳. 즉 너가 금메달 이상을 따고 싶으면 그것을 얻게 해주지 않을 수도 있어. 이 의미가 뭔지 알겠어요?
과거의 어떤 접근 방법에 안주를 하다 보면 더 이상의 발전은 없어.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내려가서 텍사스 속담 얘기를 하면서 여기도 조금 많이 이제 속어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ever do. do니까 현재죠. 네가 지금 하는 모든 것이 여태까지 해왔던 모든 것, 즉 새로운 것을 하지 않고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면 you will ever get. 너가 앞으로 얻을 모든 것은 you have ever got. 너가 여태까지 얻었던 모든 것. 이게 무슨 말이야? 즉 새로운 것을 얻지는 못할 거란 얘기예요. 그 이상의 진전은 없을 거란 얘기예요. 내려가시면 shouldn't be devoted to. 여기 shouldn't에서 not a, 저기 법비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만약에 여기가 빈칸이 나오면 법비 부분 빈칸 나올 수 있겠죠? 그럼 should니까 당연히 빈부분은 뭔 얘기나요? 과거야, 앞으로의 미래야? 앞으로의 미래가 나와야 돼. 네 노력은 여태까지 네가 지금 있는 곳, 네가 만약에 동메달까지만 땄다면 거기에서 끝 안주를 하고 거기에 쏟아부으면 안 되고 you want to be next month, 다음 달, 좀 길게 next year or in 5 years, 5년 후 in your sports, 스포츠에서 미래, 앞으로를 이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지막 문장 you need to prepare. 여기 문장도 뭐 나름대로 주제가 됐죠. next가 포인트예요. 지금 현재까지 만족하지 말고 다음 수준, 지금보다 더 발전된 수준의 performing을 하기 위해서 너 스스로 제기대명사를 썼어요. 준비시켜야만 하고 performing safe 다시 한번 체크. 선생님이 그때도 safely를 쓰지 않는다고 했었죠. 안전한 기량을 보이는 것만으로는 cutit이 무슨 뜻? enough의 뜻이었어요. 알겠어? 그러니까 안전한 기량을 보이는 것 자체가 taking risk랑 반대죠. 안전빵으로 이제 더 이상 안주하고 발전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스포츠 세계에서 충분하지 않아. 그가 됐어요. 이거는 선생님이 그때도 강조했지만 어법으로 꽤 나올 게 많고 어휘도 알아두시고 선생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시제를 좀 잘 보셔야 될 거예요. 시제. 현재인지 과거인지 현재 완료인지 미래인지 개념을 생각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선생님 주제라고 했던 문장들 잘 보시면 되고 아까 주제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주제를 한 문장으로 딱 하긴 그렇지만 대표적인 비유 얘기였죠. 이거 그래도 3일 전에 해석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적극적인 학생과 소심한 학생들을 이제 비유를 했는데 이제 비유는 항상 뭐가 문제로 자주 나오냐면 뭐에 비유를 하는 건지를 너희가 좀 구분하셔야 돼요. 일단 적극적인 학생은 선생님이 그때도 말했지만 뭐였어요?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그 문제점은 뚜렷한 해결책. 기억나요? 그 본문에서 strong였던 것 같은데 몇몇의 obvious, 분명한 해결책이 적극적인 학생인데 그것만 계속 하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더 잠재적인 해결책이 있는데 그걸 못 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극적인 학생들, 미미클리하게 손을 드는 학생들을 여기서 potential, 이거 적극적인 거 말고도 뚜렷한 거 말고도 several potential solution 이런 단어를 쓰면서 몇몇의 잠재적인 해결책이 있을 수 있는데 너무 적극적인 것만 보지 말고 잠재적인 해결책을 좀 들여다봐 이런 느낌인 것 같고 그때 불 도망치는 얘기 기억나죠? 이거 좀 뜬금없지만 예로 그런 얘기를 예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순서도 알아주시라고 쌤이 그때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비유기 때문에 전체적 순서는 알아주시는 게 좋아요. 비유로 넘어왔다가 일반화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순서 그리고 비유에서 일반화로 넘어가는 그 문장도 위치 쌤이 3일 강조했었어요. 위로 올라가시면 다시 한번 볼게요. 초등학교 생각해보면 우주동 같은 것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겠죠. 선생님이 하은이가 어떻게 질문을 던지고 나서 pause, 잠깐 멈춰요. 관찰하기 위해서 어떤 학생들이 그들의 손을 두는지 근데 뭐 하기 위해서냐면 왜 손을 드냐면 정답을 제공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assertive 같은 건 당연히 업이 나올 수 있겠죠. 적극적 aggressive라든지 active라든지 proactive, active 프로가 붙어도 적극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적극적인 학생들이 소리를 치곤 해요. 안다고. 그리고 몇몇의 less예요. 그 사람들보다 덜 적극적인 그리고 쌤이 그때 본문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위에는 스튜던트가 한 명이라서 S를 안 썼지만 덜 적극적인 학생들은 여러 명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에 S를 꼭 쓰셔야 돼요. 알겠어요? In the back of the room 이때 in the back of the room이 그 마지막 문장인가 마지막 문장에서의 temporal mobile task랑 개념이 비슷하겠죠? 얘네는 얌전하게 반 정도를 손을 들고 싶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얘네도 발표를 하고 싶었을지도 모른다고 했었어. 그랬을 때 교사는 결정을 해야 하는데 이때도 whether 한번 다시 한번 체크해. 그리고 whether 이 구라고 해야 되나? 절은 아니고 이 whether 구도 써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whether A or B의 개념을 쓴 건데 이제 완전한 절은 아니고 whether 투부정사를 썼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론 혼자 show up 잘난 체 하는 그 사람을 애를 다시 한번 시켜야 하는지 혹은 one of the shy students in the back 뒤쪽에서 미미클리하게 손을 드는 그 샤이한 학생들 중에 한 명을 시켜야 하는지 아직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whether를 써야 되고 혹시 말하지만 whether은 바로 뒤에 to 부정사 가능하지만 whether를 if로 바꿀 수는 없어요. 알겠어요? if는 to 부정사 불가합니다. 자, 그랬을 때 5번 문장, 그 다음 문장도 쌤이 this among이기 때문에 삽입을 알아두라고 했었죠.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여기도 대디하의 빈칸이라고 쓰세요. 여기가 핵심이니까 내용적으로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내용을 기억하시라고요. 이거 무슨 내용이었어요? 애초에 선생님들이 샤이스트를 시키는 거죠. 여기 의미가 뭐야?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안 뚜렷한 해결책 한번 해본다는 얘기야. 뭐 하기 전에 even before they pose a question to the class. 그들이 학생들한테 질문하기도 전에. 이해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질문을 한다는 거는 문제가 터졌다라고 보긴 좀 그렇지만 모르겠어요. 그런 개념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 내려가시면 그것을 효과라고 다시 한번 쓰세요. 그래서 shy한 스튜던트를 먼저 했을 때 혹은 이것을 이제 문제 해결에 적응하면은 several potential problem에 대한 솔루션을 먼저 썼을 때 효과는 뭐냐면 이 부끄러운 학생들이 뭘 깨닫게 돼? 선생님들이 encourage A to B 정도 괜찮죠? 스피커. 용기를 내서 본인의 이름, 이때 스피커는 그냥 크게 말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의견을 말하는 걸 스피커라고 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의견을 말하라고 격려를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more of them, 그들 중에 대부분이 willing to, raise죠, 그들 손. 그리고 쌤이 지금 하다 보니까 지금 바로 위에 문장에서 they pose a question, they는 선생님이었고 지금 밑에 their, 저 위에 they는 학생들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지침 추론도 그래도 나름대로 대비를 해주세요. 누가 선생님이고 누가 학생들인지 정도는 구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사실은 7번 문장, 그 다음 문장 When you encounter a problem 거기 문장의 삽입 이 문장의 위치 제일 중요하고 이게 나름대로 이 글 전체 뭐 주제라면 주제가 되고 뭐 주제 깔끔한 문장은 아니지만 여기서부터 비유해서 뭐로? 1바타로 이제 돌아오는 문장이죠. 알겠어요? 위에까지 학생들을 소개하면서 요거를 이제 어떻게 비유를 한 거야? 이것처럼 너가 어떤 문제 인카운터 부딪혔을 때 이승 문제예요. 그 문제는 몇몇의 포텐셜 여러 가지 해결책을 유발할 수 있는데 보통은 그 중에 한두 개는 굉장히 또렷해요. 이게 마치 assertive한 스튜던트 비유된 거야. 예를 들면은 confronted인 걸 다시 한번 체크하세요. 웹덕지에게 들이닥친 ED예요. 들이닥친 블루부터 이 사람이 도망가는 거 이게 가장 또렷한 해결책이에요.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해결책. 그 다음 문장 발표 이 문장이 뭐 나오면 위치가 나올 수 있겠다. 빈칸도 나올 수 있겠고 여기서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건 여기를 좀 더 강조하는 거겠죠. 문제가 터졌을 때 누가 봐도 뚜렷한 해결책이 아닌 other ideas 다른 생각들 예를 들면은 fire 불이라는 것을 a tool for creating a protective buffer zone 이건 그렇게 뭐 내용 중요하진 않죠. 불을 완충지대로 사용하는 것은 어른트 오비어스 만약에 어른트가 빠졌으면 오비어스를 애매모호한 이런 걸로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걔네들이 위클리가 포인트죠. 강력하게 연관되는 게 아니라 문제 요소들과 약하게 미약하게 연관이 됐기 때문에 내려가신 불을 싸우는 것은 jumps to mind such situation such 때문에 문장 위치도 알아둔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마음에 번쩍 떠오르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아니래요. 이런 생각들 which are the child student 여기 함축 의미가 원래 추출로 됐었어요. 여기 부분에 의미가 나온 거기 때문에 여기 의미가 뭔지 알겠죠? Sitting at their temporal notebook 이때 대열은 누구야? 학생이 아니라 아이디어스가 되겠죠. 잘 떠오르지 않는 생각들. 그래서 데이도 지금 계속 나오기 때문에 데이가 뭔지를 잘 기억을 해줘야 돼요. 지금 바로 위에 문장의 데이도 미약한 해결책들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5번을 한번 볼까요? 5번도 조금 어려웠지만 음악에서 문화를 기반으로 범주화를 내렸을 때 이게 문제점. 요거는 내용이 좀 많이 어려웠었죠. 그래서 과하게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경향이 있고 굉장히 사실은 복잡한 개념인데 쌤이 그때 예문을 들은 것처럼 뭐 한국인의 음악 문화, 미국인의 음악 문화 이런 식으로 약간 흑백 논리로 나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요. 알겠어요? 왜냐면 그 그룹 내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한국인이라고 무조건 한국의 음악을 좋아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음악을 자꾸 문화로 나눠가지고 그렇게 카테고리를 범주화를 해버리면 안 돼. 그런 내용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이거는 마지막 문장이 그래도 주제이기 때문에 기억을 하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시면 첫 번째 문장은 너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첫 번째 문장은 밑에 내용이랑 결이 좀 달라요. 알겠어요? 첫 번째 문장은 뭐야? 나름 이런 이분법적인 관점이 유용하다 이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이분법적 관점이 유용하다라는 걸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야. 알았니? 그러니까 첫 번째
번째 문제는 뭐야? 이 이분법적 관점이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관점이라고를 그냥 얘기해 주는 것 뿐이야. 그렇지만 사실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세 번째 문장 다시 보면 사회학적 관점을 봤을 때 웬만하면 해석 보지 마세요. 본인이 따라올 수 있는지 가주어 진주어 사용했고 이 문장 외우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뭐 하는 것이 유용해? 아니면 유용한 거야. 그러니까 나랑 쓸모가 있다고요. 뭐 하는 거? 어떤 문화의 컨스트럭트는 여기서 범주,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화라는 개념을 보는데 디코토노머스는 밑에 나와 있죠. 이분법적인 관점, 뚜렷하게 분리가 되는 그런 관점에서 문화를 보는 건 완전 다른 건 아니야. 다른 데로 쓸모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이분법적 관점을 선행사로 해서 이니치로 받았고 이니치로 웨얼로 가능하다고 했어요. 근데 이 이분법적 관점 뭔데 했을 때 제가 항상 말하는 어떤 문화가 있을 때 이 문화의 내부자에 있고 이 내부자의 개념이 컨트라스트가 가장 큰 포인트가 되고 컨트라스트 위드를 쓰는 거 알아두세요. 그리고 이제 대수 문법 별표 대신 앞에 노션을 다시 받는 거예요. 내부자가 있으면 뚜렷하게 외부자. 근데 이제 이 사람의 중점은 내부자, 외부자 이렇게 나누기에는 너무 복잡하다 이거죠. 그 중간 언저리의 사람도 있을 테고 내부 30%, 외부 70% 이렇게 약간 혼합해서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아무튼 그런 얘기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위에 1번 문장은 헷갈리지 마세요. 이 사람의 주장은 아니에요. 내려가시면 현대적인 한국은 관심을 끌었는데 어디에다 관심을 한번 줬냐면 여기 this comparison 때문에 위치 알아보세요. 이런 대비. 이때 comparison은 이제 비교라고 해석하기보다는 대비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이 위치는 당연히 위에 컨트라스트라는 개념이 있었죠. 이 컨트라스트를 comparison으로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대비라는 건 뭐야? 어떤 문화의 범주를 잡아놓고 이 문화의 내부자와 versus 외부자 이런 식으로 대비하는 것이 complexity 기술이죠. 상당히 복잡해요. 이렇게 할 수는 없어. 그리고 considerable 상당히 subjectivity 단어 중요해. subjectivity가 뭐야? 주관적이라고. 이 단어 objectivity 절대 안 돼요. 그런데 이런 주관성이라는 것은 lies, 이게 해석이 좀 어려운데 oversimplified가 가장 포인트야. 이렇게 단순하게 뭐 아니면 더 이렇게 나눌 수가 없는데 이렇게 지나치게 단순하게 해석 bifurcation, 둘로 나눈 그런 핵심에 놓여있는 주관성과 복잡성에 관심을 두었다 이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옛날까지는 별로 관심을 안 두다가 요즘 들어서 학문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개념이라고.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 문장도 주제 괜찮죠? 내려와서 음악 얘기가 위에 문화에서 이제 음악으로 몸이가 좁아졌어. 물론 음악이라는 것은 문화적인 정체성과 해석이 좀 어렵지만 잘 봐. 물론의 개념이야. 물론 음악이 문화적 정체성과 관련이 돼 있죠. 음악이라는 거는 정체성이 없진 않아 있어요. 그래서 susceptible to, 쌤이 비susceptible to 하면 뭔가 영향을 받다. 물론 음악이 아예 내부 외부 범주에 벗어나는 건 아니야. 내용 안 하나. 알겠어요? 아예 관련이 없는 건 아니야. 어느 정도 음악도 이 음악의 내부자가 있고 이 음악의 외부자가 있기는 하지만 알겠어요? 근데 얼도 A, B에서 B는 어디 내용이 더 중요해요? B 내용이 더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빈칸 나오면 얼도 앞부분보다는 뒤에가 중요하고 뒤는 100% 외우래요. 100%. 여기는 내용도 중요하거니와 쌤이 그때 with which 얘기했었죠. 부사. easily 해석을 하라고 했었잖아요. 기억나세요? is는 쉬움이 어떤 쉬움이야? 어떤 개인이 특정한 문화와 상호작용하는 근데 쉽게 상호작용하는 그 쉬움이라는 것은 애매모호해요. 그러니까 이 쉬움이라는 차이가 되게 애매해요. 어떤 사람은 엄청 쉽게 작용하고 어떤 사람은 쉽게 작용하는데 그 쉽다라는 것 자체도 되게 주관적이고 굉장히 애매하다고. 이거 뭔가 명확하지 않다고요. 그래서 내려가시면 문화를 기반으로 한 차이 어떤 방식으로 해석이 좀 어려운데 이 음악을 듣는 청중과 이 음악을 연주하는 연주자가 이 음악과 interact with야. interact with가 전치사고 다시 한번 그 respond는 to가 전치사예요. interact와 respond는 둘 다 전치사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반드시 다시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음악과 반응하고 상호작용하는 그런 방식에 있어서의 문화 기반 차이. 그러니까 문화마다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문화의 음악은 청중 연주자가 음악이랑 상호작용하는 정도가 작고 예를 들면 어떤 문화는 이 문화는 뭐 청중과 연주자가 음악이랑 엄청 많이 높게 상호작용을 한대.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자주 설명이 되는데 민족적 정체성 이거를 민족 정체성으로 설명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판소리가 우리는 엄청 상호작용을 많이 하는데 이게 곧 한국의 정체성이다. 혹은 geographical location 이것이 한국에 위치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이것도 현실이야. 이 사람의 주장은 아니야. 그런데 그런 것들은 결국 일반적으로 카테고리컬이 포인트 동그라미. 그냥 그런 현상이 있구나 하면 되는데 이걸 자꾸 카테고리 어떻게 범주적으로 자꾸 묶은다고요. 알겠어요? 이게 이제 현재, 실태. 그래서 제2동그라미
이때 they는 계속해서 말하지만 cultural based differences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아니면 뭐, 그리고 약간 범주적인 개념들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나눠버리는 문화 기반 차이라는 것은 또 문제점을 계속해서 짚고 있죠. 굉장히 복잡한 관계인데 이 복잡한 관계를 지나치게 단순화, oversimplify 같은 거 단어, obscure 단어 중요하죠. 근데 obscure 자리에 그리고 클라우드 같은 클라우드가 너는 뭐예요? 이게 원래 구름이잖아요. 가리다 이런 거 괜찮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문화라고 해서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 문화 내에서도 얼마나 variability 이런 단어 중요하죠. difference. 이 문화 내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런 차이점을 가리는 경향이 있고요. 가장 중요하게는 홀더비 들이받다. 잘 들이받지 않아요. 뭐 할 때. 이 우리가 음악을 처리할 때는 문화를 기반으로 처리하기보다는 뇌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뇌에서 이해를 하는 걸 생각할 때는 이렇게 문화적으로 자꾸 차이를 나눠서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안 들어맞다고. 알겠어요? 그래서 이건 위에 어휘라고도 쓰십시오. 지금 다시 보니까 너희 어휘는 뭘 알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외우면 돼? 안 돼? 안 되고 내용을 알고 해서 맞출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6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6번. 이거는 오늘 교과서도 엄청 옛날에 잘 생각 안 나죠? 예전에 더워요? 그래서 교과서도 꽤 오래돼가지고 생각이 안 나는데 교과서는 아무튼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이것도 최근에 한 게 아니라 이게 맨 처음에 한 걸 잘 기억이 안 날 건데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서 오늘 지금 하는 것만큼 본인이 오늘 가서 여기에 해당하는 걸 좀 풀어오세요. 알았죠? 쌤 저번에 문제 줬으니까. 이것도 이 사람의 의견이 분명히 정해져 있죠. 의견이 들어가 있는, 완전 들어가 있는 문장이 어디 문장이었어? 네? 마지막 문장이었어. 이 사람의 주장이 들어가 있는 문장. 이 사람의 주장은 뭐였어? 여기서 예를 든 예술가 뭐였어? 예를 들면 그림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시 이런 게 예술이었잖아요. 이 예술은 각각이 뭘 가지고 있어? 고유의 미를 가지고 있어. 이게 이 글의 포인트예요. 그쵸? 그런데 이거를 우리는 자꾸 어떻게 여기 뭐 별거 아닌 거 이렇게 나오지 않으셨어요? 뭐였지? 별거 아닌 거? 그 단어 matter of indifference 요 표현. 정말 얘는 다 똑같은 거 팩스되어 있는 건데 그거를 그냥 수단만 바꾼 것 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걸 이 사람은 동의해서 반대했어? 반대했어.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순서도 중요했는데 위에서 대중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예술에 대한 비평이 나오고 이 비평의 반대 라고 하면서 3번 문장, 그러니까 세 번째 문장부터 이 비평의 반대가 나오면서 이 반대가 올바른 비평이야 이러면서 내 의견이 마지막에 나왔죠. 그렇게 내용을 좀 순서를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위로 올라가서 다시 한번 보시면 첫 번째 문장 자체가 굉장히 길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은 이렇게 길고 어려울 때는 해석하는 것도 쉽진 않을 거야. 그러니까 본인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시고 regard A as B였어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 해석해보시면 쌤이 아까 예술이라고 했는데 예술의 예로 계속 말하지만 시랑 음악이랑 그림이 나왔었어요. 컴마는 그냥 동격의 개념이라 봐도 되고 해서 예술에 모든 다양한 산물들이 있어. 근데 그것을 regard A as B야. 여기서 A as B에서 B 부분 내용 알아주셔야 돼요. B는 여기서 포인트는 translation을 바꾼 거. 근데 different language니까 그냥 단지 언어만 바꾼 거야. 그러니까 이때 언어라는 게 진짜 아나가다 이런 언어가 아니라 그냥 방식만 바꾼 거라고. 그리고 same 동그라미 fixed 동그라미 이거 중요하다 그랬죠? imaginative가 없지. 상상력이 무한대예요. 항상 갖고 고정돼 있어. 갖고 고정된 것 뿐이야. 그러니까 별로 좋게 보지 않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mistake라고 나와 있잖아. 뭐예요? 실수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대중들의 비평이 실수야. 컴마 PP는 분사 구문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상력과 그런 것들이라는 것은 뭘 보완하는데 그냥 특정한 기술적인 특성, 이 동그라미 기술적 특성의 수단이라고 썼어요. 그냥 수단만 바꾼 거라고. 예를 들면 어떤 수단? 그림에서는 색깔이라는 수단을 이용해서 예를 들면 음악에서는 소리라는 수단, 시에서는 리듬의 단어라는 수단만 다른 거지 결국 나타내는 건 똑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실수라고. 이거 됐어요? In this way 다시 한번 동그라미 순서 in this way에서 this way는 뭐예요? 이때 this way는 내 의견이야? 위에 내가 반대하는 의견이야? 반대하는 의견이에요. 그런 식으로 따지게 되면은 예술에 있어서 sensuous 같은 거 꼭 쓸 수 있으셔야 된다고 했었어요. 감각적 요소. 그리고 with it, 이 예술과 함께하는 예술에서의 almost everything, 거의 모든 거, 어떤 거 본질적으로 예술적인 게 있어. 그런데 그런 것들이 위에처럼 해석을 해버리게 되면은 a matter of indifference, 이게 제일 중요하죠. 정말 별거 아닌 거, 쓰잘데없는 거.
unimportant한 거예요. insignificant, 중요하지 않은 게 돼버려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문장에서 opposite 다시 한번 동그라미 발표. 여기서 이제 위에 내가 동의하지 않는 거에 정반대에 대한 이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sensuous material of each art brings with it a special 동그라미, untranslatable 여기 제일 동그라미, distinct 동그라미 이 포인트를 기억하셔야 되고요. 알겠어요? 쌤이 지금 말한 special, untranslatable 그다음 저 뒤에 distinct는 저 위에서의 a matter of indifference랑 same fixed랑 반대의 개념이 되겠죠. 이해됐어요? 그러면 지금 이거와 정반대에 대한 명확한 이유. 예를 들면 어떤 반대인데 대신 동격이었어. 그러면 지금부터는 위에 나온 거랑 반대 얘기가 나올 거야. 각각의 예술. 예를 들면 저 위에 들었던 그림이나 음악이나 시 같은 각각의 예술에서의 감각적 소재는요. 이 예술과 함께 스페셜. 그냥 뭐 뻔한 모두가 똑같은 게 아니라 그 예술마다의 독특한 스페셜. 아주 특별한 면이 있고요. or quality of me, 뷰티에 있어서 특별한 특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untranslatable 중요하다고요. 다른 걸로 바꿀 수 있어 절대 못 바꿔. 못 바꾸고 고유한 거야, 유니크한 거야. 그리고 on order of impression 어떤 인상인데 distinct가 좀 더 종류에 있어서 종류가 다 똑같고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distinct 별개라고 특별하다고요. 그런 정반대에 대한 이해가 여기까지가 좋아요. All true aesthetic criticism 여기 내 의견이 나와 있네요. 이게 진짜 비평의 시작이야. 이렇게 이해를 해야 진짜 비평이 되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내려서 false 왜냐면 왜 나는 그렇게 생각하냐면 예술이 address not A 법비예요. 법비. 그래서 예술이라는 것은 어디를 다루는데 스틸 레슨은 뭐뭐는 말할 것도 없고 순수 감각을 다루는 건 아니야. 순수 감각도 안 다루는데 순수 지성을 다루겠어? 약간 이런 뉘앙스인데 나대이는 별로 안 중요해요. 그럼 예술은 뭘 다루는데 저 뒤에가 중요하죠. Through the senses 여기가 중요해요. 아까 sensuous라는 단어 내가 주의하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 사람은 계속해서 예술을 감각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술이라는 것은 감각을 통해서 상상적 사유를 상상적 사유라는 예를 들면 음악이라는 것은 감각이라는 게 청각 예를 들면 그림이면은 시각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감각을 통해서 예술이라는 건 상상적인 추론 이런 걸 다루기 때문에 there are differences of kind 여기 difference가 포인트 이때 difference는 쌤이 저 아까 위에서 special, untranslatable, distinct가 쪼쪼 같은 거라고 알겠어요? 그래서 미적인 아름다움에 있어서 반드시 종류마다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 차이라는 것은 corresponding to는 일치하다 뭐의 차이야 일치하는데 difference is kind of the gift gift는 그냥 특별한 능력 혹은 감각 그 자체 이 말은 좀 어렵지만 태어날 때도 갖고 있는 능력이나 감각의 차이와 동일한 어떤 예술 자체의 독특한 미의 차이가 있대요. 여기서 포인트는 difference 이런 단어의 포인트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마지막에 therefore 동그라미 이 글의 주제이자 이 글을 전체 정리하는 문장이 되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므로 each art 각각의 예술은 on peculiarly, untranslatable 단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알았어? 다 예술마다 똑같은 게 아니라 이 예술만의 각각의 그 각각의 peculiar 독특한 그리고 다른 걸로 바꿀 수 없는 감각적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각각의 예술이라는 건 이 본인의 그 예술만의 그림이면 그림, 시면 시 특별한 방법을 가지고 있어. 어떤 방법? 상상력에 도달하는 한마는 동격이라고 보셔도 돼요. 근데 그 상상력에 도달하는 방법이라는 게 뭔데 이 소재에 대한 소재라는 거는 이제 각각의 예술에 대한 소재에 대한 특별한 responsibility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게 다르고 고유한 미가 있는 건데 감각적으로. 근데 이 감각적인 예술의 미를 모두가 똑같아. matter of indifference 이렇게 보는 것은 실수야. 이해됐어요? 이 사람의 주장은 굉장히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저기 주제 다시 한번 써주시고 마지막 문장 빈칸 중요하고 어휘 짱 중요해요. 어휘 그리고 첫 번째 문장이랑 마지막 문장 그 마지막 문장 윗문장 서술형 강조했었어요. 저 그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겨보세요. 그리고 정리가 되죠. 하는 만큼 집에 가서 다음 수업 전까지 학원을 했던 수업 진도만큼까지는 좀 정리를 해보시고 공부를 하시고 먼저 푸세요. 그 너르터로 미리미리 쌤이 이거 나눠준 거 있죠. 서연이는 곱하기 저번에 나눠준 거 있죠. 이것도 이제 요거 복습 한번 끝나면 이거 풀 건데 그때 가서 풀면 못 풀어. 그러니까 지금 나가는 것만큼 미리 풀어놓으라고. 알았죠? 이거 안 풀고 그냥 들으면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저번에 들은 사람 알겠지만 자 이거는 감정적 경험인데 쌤이 그때도 말했지만 이때 감정적 경험은 약간 뉘앙스로 봐서는 밑에 이제 극복하다라는 표현 패스트 어쩌고 극복하다가 뭐 나오지 않았냐? 극복하다라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감정적
긍정적 감정이 아니라 약간 부정적 감정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 데 있어서 뭐가 도움이 된다? 이야기를 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된다. 너네 여기서 이런 얘기다. 오히려 모순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기억이 더 오래 갈 것 같지만 이야기를 하면서 뭐야? 까먹는다는 얘기였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네, 괜찮죠? 이거 그리고 문법도 선생님이 여러 개 좀 체크하는 게 있고 첫 번째 문장 주제였고 밑에서 두 번째 문장도 주제였어요. 그 첫 번째 문장과 밑에서 두 번째 문장은 대놓고 주제가 나왔기 때문에 빈칸으로 대비를 하셔야 되고 내용을 일반적으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어떤 사건에서 얘기하는 just as 뭐 하는 것처럼 이거 기억하시라고 했었어요. form of rehearsal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리허설의 형태인 것처럼 어떤 리허설의 형태냐면 여기서 포인트 에이드 메모리가 포인트예요. 기억을 없애는 게 아니라 기억을 에이드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리허설이라는 게 우리 뭐 어떤 공연하기 전에 여러 번 하면은 기억이 잘 날 거 아니에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것을 내가 얘기를 안 하면은 기억이 안 나오는데 어떤 것을 얘기를 하면 기억을 나는 데 있어서 리허설이 되는 것처럼 뒤에를 보시면 talking or translating an experience 이게 이제 올이 사실은 동격으로 보셔도 되죠. 어떤 경험을 말한다는 것 그 자체가 머릿속에 있던 개념을 말로 translate 이동시키는 거 말로 번역을 시키는 것 자체가 여기가 빈칸이죠? 여기 빈칸 나올 수 있겠죠? organize 도와줄 수 있는 게 뭐 하는 걸 좀 정리를 할 수 있게 arrange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assimilate, absorb 흡수해요. embrace 받아들여요. accept 받아들여요. 그 사건을 거절하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을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받아들이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얘기야. 내려가서 by definition은 of course 당연히 어떤 감정적인 경험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야기를 불러일으켜 이게 무슨 말이야? 감정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경험하면 누구나 그걸 얘기를 한다는 얘기야. 뭐 혼잣말을 하든 누구한테 얘기를 하든 왜냐하면 이 감정적 경험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시도해요. 뭐를 해요? 이승 감정적 경험 이시 뭐를 의미하는 건지 선생님이 그때 강조했었어요. 여태까지 이승 여태까지 다 emotional experience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감정적인 경험하면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싶고 그거에 대해서 뭔가 더 알고 싶기 때문인 거야. 자 그럴 때 language 동물이 이게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language가 vehicle이야. vehicle means 수단이 됩니다. 뭐에 있어서? important cognitive and learning processes 중요한 인지적인 그리고 학습 과정에 있어서 수단이야. following ing 별표 쪽에 follow 드 아니야. following은 after야. 알았어. ed 아는 것만 외워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내가 어떤 감정적 격변을 했을 때 그거 이후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그럴 때 언어를 이용해서 그거를 내 생각을 이제 말로 옮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려가시면 그 다음 문장의 주제라 그랬죠. 그래서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은 성공적으로 저 위에 나온 단어 똑같이 썼죠. organize 정렬을 해주고 체계화를 해줄 거야. 내 머릿속에서 조금 흡수를 할 수 있도록 해줘. 이때 또 emotional talking이에요. emotional experience 이벤트.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 자체 이 문장은 무조건 서술형 외우라고 했었어요. 왜냐면 주제라서 내용도 중요한데다가 주격 관계대명사까지 나오는데 allow A to B까지 나오고 move fast라는 동의어 그 수거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move fast 자체가 overcome이었죠? 극복을 할 수 있게 내가 좀 격변이 있는 상황을 극복을 할 수 있게 허용을 해준다는 얘기죠. 내려가시면 아이러니하게도 once an event is cognitively assimilated 어떤 사건이 인지적으로 흡수가 되면 왜 아이러니라고 그랬어? 인지적으로 받아들여지면 생각이 더 날 것 같죠? 그런데 뒤에 내용을 보면 노름거리가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안 해? 안 돼. 뭔가 좀 아이러니하죠? 인지적으로 흡수를 하면 더 생각할 것 같지만 생각을 오히려 안 한다고요. 알겠죠?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 왜요? 그러지 말고. 그리고 이때 이 동글뱅이 이때 이시라는 것은 또 그 사건이 out of their mind 그들의 마음속에서 떠나가 버리면 그들은 정말로 그 사건에 대해서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잊는다는 것 자체가 좋은 사건은 아니잖아요. 알겠어요? 그런데 모순적으로 그거를 더 얘기로 해서 언어로 옮기면 오히려 생각할 필요가 없어서 잊는 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야. 여기서 포인트 뭐야? 언어가 수단으로서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포인트를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주제. 그 다음 주제 문장 두 문장이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고 이시 지칭하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넘겨볼까요? 12번 동물에 대한 인식이 변화됐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억나세요? 인간과 동물의 분리가 많이 안 됐죠? 인간과 그 얘기 아니었나? 그 얘기 아니었니? 맞죠? 인간과 동물의 경계가 줄어들었죠? 그런데 그 이유들을 나름대로 나열이라고 했나? 나열을 했었어요. 첫 번째 이유가 뭐였었어요? 뭐 그 약간 인구의 이동이 생겼어.
기억나요? 그래서 뭐에 이동을 했어? 시골에서 도시로 이동을 하고 말에서 자동차. 이 말이 뭐야? 여태까지 과거에는 동물이라는 게 우리의 생활의 수단이었어요. 동물로 인해서 우리가 돈을 벌고 뭐 뭘 먹어 살고 타고 가고 그랬는데 이제 생활이 바뀌면서 동물이라는 게 이제 뭐가 됐어? 동료랑 가족 구성원이 됐었잖아요. 그 내용 기억나시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뭐였었어요? 이제 힘든 시기를 다 지났어. 힘든 시기 때문에 그냥 내가 먹고 살기 바쁘고 내 안전을 걱정하기 바빴는데 힘든 시기가 지나면서 여유가 생긴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동물 한번 키워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랬고 세 번째 이유가 미디어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세 개의 이유를 정리해보시면 되고 이렇게 세 가지의 이유로 어쨌든 이 글의 주제는 완벽하게 첫 번째 문장이에요. 완벽하게 첫 번째 문장 그걸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첫 번째 위에 올라가시면 슈링크가 이제 줄어드는 거였죠. 디바이드가 경계였죠. 한글 보지 마시고 다시 한번 해석해보세요. 인간과 동물의 경계가 줄어든다는 거 20세기 후반에 was a accompanied by, accompany 수반시키다, 동반시키다라서 동반하다라고 해석이 될 때는 수동태를 쓰셔야 돼요. 점점 더 증가하는 concern은 관심, 뭐에 대한 관심, 동물에 대한 관심. 여기 해석 잘 하셔야 돼요. 대신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그랬어. 그런데 그 동물에 대한 관심이 주어야 관심이 선행사야. 또 관심이라는 것은 라이벌이 첫 번째 동사고 surface가 두 번째 동사고 라이벌과 surface의 목적어가 왓절인 거야. 알았어요? 그럼 해석 잘해. 왓절부터 해석할 거야. 헤드 PP인 거 다시 한번 발표해. 지금 인간과 동물의 경계가 줄어든 것 자체가 20세기 후반이 과거지. 그런데 그보다 더 이전이야. 한 세기 전이니까 대각으로 쓴 거야. 알았니? 듣고 있니? 그래서 일부 유럽 국가에서 그러니까 한 세기 전이니까 19세기에 목격되었었던 것, 이게 관심이야. 목격되었었던 관심과 거의 비슷하거나 arguably 틀림없이 그 관심보다 surface 더 높았다는 얘기야. 20세기 때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런데 그 관심이란 근데 이 유럽 국가에서 목격된 거는 언제였는데 The first great wave of animal protection 그때 이제 19세기 처음으로 야, 동물을 좀 보호하자 약간 이런 흐름이 생겼나 보죠. 근데 그때보다 어쨌든 20세기에 동물 관심이 더 증가했다고요. 이해되셨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일단 첫 번째 보통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동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니까 인간 동물의 경계가 줄어들었겠죠. 내려가시면 분명히 이게 이제 과학이 빵 번째 이유였어. 빵 번째. 근데 과학이라는 유일한 막 개념 많이 안 나왔고 어쨌든 과학 얘기가 맨 마지막 문장에 나오긴 하죠. 과학이라는 게 유일한 요소는 아니니까 당연히 과학은 요소가 있다는 얘기예요. 과학적인 요소. 읽어봐. 초래한 뭐를 동물에 대한 growing, 증가하는 concern, interest, 관심에 있어서 과학만이 유일한 요인은 아니야. 그럼 밑에부터 무슨 요인이야? 다른 요인이 나오겠죠.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쌤이 초대한 첫 번째 요인이 뭐였어요? 말에서 이제 자동차로 바꿨어. 그리고 인구가 shift, 이동을 해버렸어. 어디에서? 루랄, 시골에서 도시로. 근데 이거 자체가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좀 어렵죠? 의미하는데 뭘 의미했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 빈칸 중요해요. 그러지 마라. 동물을 경험을 하는데 뭐로써? 동료나 가족 구성원으로서. rather than 여기 utilitarian 발표 두 개. 어휘 중요하죠? 이거 무슨 역할이야? 니네 utilitarian 감정적 이런 거 들어오면 안 돼? 안 돼. 쓸모가 있는 이 동물을 뭔가 내가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수단으로 이용했다가 이제 그런 게 좀 줄어드는 거죠. As providers of transportation of food. 옛날에는 말로 내가 운송수단을 사용을 했고 옛날에는 내가 소를 기어서 직접 키워서 먹었다면 이제 소를 키워서 먹는 게 아니겠죠. 내려서 두 번째 이유라고 했었어요. 경제 대공황이라든지 두 가지의 2차 대전, 1차 대전의 종말이 프리 이동맹이 해방을 시켰어. 산업국가. 산업국가를 강조하는 이유는 이제 후진국은 아직은 그때까지 해방이 안 됐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산업국가가 해방이 됐어. To be는 결과용법이야. Be concerned about it. 그러면서 내가 조금 이제 괜찮아지기 때문에 어떤 문제들 other than 별표 100개 except예요. 그러니까 뒤에 문제들은 세계 2차 대전, 1차 대전, 경제 대공황 등 뒤에 문제들만 생각했다는 얘기야. 어떤 문제? 나 죽고 살기 바빠. 이해돼요? 나 생활의 필수품. 내가 지금 안 그래도 못 먹어 죽겠는데 동물을 왜 키워? 근데 그런 게 없어지면서 이제 눈을 딴 데로 좀 돌릴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여유가 됐죠? 그 다음 세 번째 마지막 이유라고 하면 될까요? 미디어, from A to B. 그래서 진짜 자연 영화에서도 동물이 나오고 예를 들면 애니메이션 영화에서도 동물이 나와요. 그런 미디어라는 것은 디피트 AS죠. 동물을 묘사를 하는데 fascinating, 굉장히 매력적인 자연의 존재로 그리고 굉장히 sympathetic, 공감을 많이 하는 인간화된, 그러니까 동물이 말하고 이런 거 다 인간화된 거잖아요. 알겠어요? 그런 식으로 묘사하는 미디어의 역할이 컸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세 개를 나열할 수 있으셔야 돼요.
알겠어요? 그런데 이 세 개 전에 아까 과학 얘기 나왔었죠. 그 과학 얘기를 마지막 문장에서 다시 한번 합니다. whatever 별표 2개. 그리고 이 문장 중요했던 이유가 whatever 뒤에 the role of these other factors 다음에 is가 빠졌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기 어떻게 해석하는 거? 이런저런 다른 요인들의 역할이 뭐든지 간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역할이 뭐든지 간에 alter 변화된 scientific 과학의 동물에 대한 이해라는 것은 과학 얘기를 다시 한번 한다고 과학적으로 어떤지는 정확하게 안 나왔지만 reinforce 별표 단어 강화시키고 give way to 별표 emphasize 강조해서 뭐를 변화된 대중의 이해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과학이라는 것이 대중의 동물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변화를 시켰다는 게 맞아요. 그래서 총 엄밀히 말하면 과학까지 4가지 이유가 되겠네요. 근데 주제로 나올 때는 그렇게 부분으로 안 나오고 뭘 나오면 돼? 동물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 여기서 나오면 되겠지. 알겠어요? 이건 주제로 나오기도 괜찮고 나열도 괜찮고요. 첫 번째 문장 굉장히 길고 어려운 서술형, 어휘도 괜찮고 전체 순서를 기억하시 마지막 문장도 서술형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어요. 됐어요? 됐니? 조금 쉬고요. 뒤에 오늘 쭉쭉 나와서 링크스 2를 하는 데까지 한번 해봅시다. 예진아 저거 좀 눌러줄까?